이번에는 이제 금일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금일주인데 재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재관. 재와 관을 살펴봤더니 재관을 살펴보니까 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관이죠. 사오미 방국을 이루고 있죠. 관이 많고 또 천간에 또 4월이에요. 여름이야. 더운 여름. 여름에 또 화도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화가 지지에만 있는 거하고 천간으로 드러난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속성이 크게 밝히고 드러난 건데 지지만 있으면 일단 그 속성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는 가령 불이 겉으로만 속에서만 좀 타다가 이제 불길이 겉으로 확 드러난 거니까 엄청나게 번진 거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불길이 그냥 확 번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재를 봤더니 재가 이제 요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죠? 을묘. 이 경금이 재관을 받고 없는 오행을 봤더니 토도 약해요. 그죠? 토가 약하고 그 다음에 수도 약하고 금도 약합니다. 이런 오행이 지금 다 약하죠. 그죠? 시급한 게 화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수 기운이 특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금이 칼로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큰 칼로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첫째 이제 큰 칼이 되기 위해서는 큰 칼자루가 필요해요. 칼자루. 그죠? 근데 칼자루가 을목으로 작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은 큰 리더로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 좀 어렵겠다. 두 번째, 이렇게 지금 화에 의해서 뻘겋게 경금이 달궈져 있는 형국이랑 똑같아요. 잘못하면 화에 의해서 칼자루가 다 탈 지경이야.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시급하죠. 그죠? 그리고 경금이 칼로서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수, 당금질을 해주는 수가 꼭 필요한데 수량이 너무 작은 수량.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 작은 물로는 숙살지기 기운을 발동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결국 이 관계로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로. 이걸로 그냥 다 끝나요. 뭐 여기에 용신이 필요하고 뭐 격국이 필요하고 지장간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수운이 들어오는 때를 봤더니 이때 들어와요. 이때. 원래 이제 이런 친구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오랜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외에서 오랜 교육을 해야 이 수량이 좀 더 커지는 거죠. 해외 생활을 함으로써. 그죠? 바다를 건넜다는 그 해외를 가는 게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바다로 또 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량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처럼 수가 필요한 친구는 해외와 인연을 맺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공부를 하면은 이 작은 칼자루에 해당되는 을목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겠죠. 그죠? 커질수록 경금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큰 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친구는.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가 이때 해외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다 종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오미가 돼가지고 목화로 다 구성이 거의 돼 있어서 개수는 너무 작은 물이 다 날라갔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주가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리를 벗어날수록 사주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주도 기존에 보는 사람들이 다 틀렸던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외고를 가는 거야. 외고를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외고를 가거나 이제 조기 유학이죠. 이때가 묘는 뭐예요? 묘는 그 고향 자리죠, 그죠? 묘가 고향이나 국가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묘가 이게 똑같이 올 때 이쪽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약한 금을 이 묘가 유금을 이렇게 묘가 유를 끌어올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묘가 유금을 아시겠죠? 이 묘가 유를 끌어오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게 유가 국가 자리에서 이게 국가 자리가 두 개죠. 국가 자리 두 개가 끌어오는 유금이면 뭐겠어요? 이거 교육이죠. 교육인데 두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끌어오는 유는 외국어가 되는 거죠. 말이 두 개잖아요, 유가. 여기서 하나 끌어오고 여기서도 하나 끌어오고. 그럼 두 나라 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외국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외국어를 하면 부족한 금이 더 보충이 돼요. 부족한 금이. 그러면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친구 전체 사주를 보면 화가 많아요. 그죠? 화가 지나치게. 근데 이렇게 원국에 화가 많으면 방송 예술이나 아니면 컴퓨터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 재주가 많습니다. 많은 거는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나 똑같아요. 잘할 수 있어. 잘하는 거지만 추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쪽 직업을 갖는다면 화 계열의 직업을 갖는다면 재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화에 의해서 자기 목이 다 타니까. 자기 재물이잖아요. 이게 재물이 다 타죠. 다시 말하면 칼이 안 되는 거예요. 칼자루가 점점점 타가지고 짧아져. 그럴수록 경금은 능력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돼. 이 친구는 맨 처음에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컴퓨터공학과인가? 하여튼 그쪽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걸 잘했거든.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결국은 경영을 해보고 싶어서 산업공학과로 바꿨어요. 산업공학과. 최근에는 이 친구가 경영을 해보고 싶어요. 경영학과. 경영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대문 이때 이 친구가 외국 어학연수를 가고 딱 나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외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원래 이제 6개월 어학연수만 보내달라고 그래놓고 뭐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 거기서 체류했어요. 한 1, 2년 있다 왔어요.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지가 이제 알바를 해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돈을 붙여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도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복학을 했는데 애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한국 생활을. 복학하는 것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졸업을 하고 외국계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될 뻔하다가 안 됐는데 다시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고 또 이러니까
이 친구는 국내에 있어도 외국 회사를 안 다니면 회사를 착실하게 다니기가 힘들어. 반드시 외국 회사를 다녀야 돼. 특히 이제 이런 때문에 이 때문에는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정임합을 하죠, 그죠? 정임합. 그러니까 임수는 바다의 속성이 있잖아요. 바다의 속성. 그러니까 바다의 속성이 있으니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정임 한목이 되니까 화도 꺼지고, 그죠? 화도 통제가 되죠. 칼자루를 태우는 화도 통제가 되면서 또 다시 이게 목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목으로도 변하고 화도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해외를 왔다 갔다 할수록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대개 이런 친구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살아야 됩니다. 연상의 여자. 이게 원래 이제 을목이 화에 의해서 다 탈 지경이에요. 다 탈 지경인데 그 연상의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을경합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화에 의해서 을목이 잘 안 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부부가 그 주말 부부로 살면은 이 목이 타는 형국이 생기기 때문에 이별수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주말 부부를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을경합이 됐을 때 어쩔 때는 을경합이 나쁜데 어쩔 때는 을경합이 좋고 이런 변화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연으로 사주를 본다 그러면 뭐 기껏해야 뭐 조우나 따지고 뭐 이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정말 다 깨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 짧은 그 단순한 머리들로 신강신예가 따지던 사람들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색을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여자를 만나면 되게 집안이 안 좋은 여자를 잘 만나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만난 여자는 물도 없이 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잡초 기질이 있는 여자를 만나. 잡초 근성이 있는 여자. 물 없이 잘 자라는 건 화초가 아니에요. 그건 잡초지. 물이 없이 잘 자랐다. 물이 없이 잘 자랐다는 것은 잡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력은 강하겠죠. 그 잡초니까 예쁘게 꽃을 안 피웠으니까 얼굴은 조금 안 생겼을 거고 집안은 나쁘고, 왜냐하면 물도 못 먹었으니까 편안하게 물도 공급을 안 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수생목을 받고 있는 여자니까 좀 더 예쁜 여자를 잘 만나요. 수생목을 받았으니까 여자가 화초로서 좀 더 예쁘게 꽃을 피운 거죠. 이미 화는 충분하니까. 수생목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키가 커요. 수생목을 받아서. 한국에서 여자를 만나면 키 작은 여자를 만나요. 언제 물을 먹은 적이 있어야지. 그 키가 크다 말은 거지. 근데 해외에서 만나면 수생목을 잘 받은 여자는 키가 또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꽃을 피웠으니까 예뻐. 화초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반드시 전기, 전자, 컴퓨터가 아닌 해외 관련된 일을 하고 금융권에서 아니면 경영, 금융이나 금융이나 이제 경영과 인연을 맺으면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반드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해야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많은 화가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외국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을 나가야 이 친구는 재물과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친구가 군대를 보냈더니 군대를 좋은데 빼줬는데도 무자 기축년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이때 군대를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개수가 약해져 가지고 화에 의해서 더 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친이 백을 써서 좀 편한 부대를 빼줬는데도 그 부대에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편한 부대 중에 가장 고생한 그 곳으로 빠져가지고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영창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자 기축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이처럼 수가 이 친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그 수를 보충하는 방법은 해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가 있어야 목이 자라고 목이 커야 또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수가 있어야 화를 눌러서 목을 안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